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한인들 생활은 미국에서 하고 있지만 마음은 한국으로 향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미 선거보다 한국 선거에 관심이 많은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 주류 정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2세, 3세들을 위해서도 발판을 만들고 길을 터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오는 30일 팰리세이드 파크를 방문합니다. 한인과의 소통을 위해 팰리세이드 파크를 방문하기는 처음인데요. 이날 크리스티 주지사는 한인 소상인들과 주민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리 한인공화당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크리스티 주지사의 선거 캠페인 사무실 측과 주지사의 펠팍 타운 방문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에도 버겐 카운티 한인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 크리스티 주지사는 선거 캠페인 사무실을 통해 한인 리더들에게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번 방문이 성사됐습니다. 그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30분 우촌식당을 출발해 한인 상점을 방문하며 소상인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직접 타운의 경기를 체감할 예정입니다. 이어 주요 한인 단체와의 간담회 및 한인 언론과의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정치 비전을 소개하고 오는 11월 본선거에 한인 사회의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도전에 나선 크리스티 주지사는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바바라 부어노 주 상원 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 한인단체들은 크리스티 주지사를 향한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사회는 주요 정책에 한인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한인 공무원 확충 등을 이뤄내기 위해 주지사와의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010년부터 끌어온 플러싱 먹자 골목의 교량 공사, 그동안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도 지지부진한 공사로 인한 인근 한인 업주들의 피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퀸즈 19지역 시의원에 도전하는 폴 벌룬 후보가 한인 업주들을 직접 만나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 방문이 선거 전 공연불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질지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러싱 먹자골목 149가와 41 애비뉴 사이에서 3년째 진행 중인 교량 공사. 지난 2010년부터 지역을 통제하고 끌어온 공사 탓에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상인들은 그동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퀸즈 19지역 뉴욕시 의원 후보로 나선 폴 벌룬 후보. 벌룬 후보가 먹자골목 한인 상인들을 직접 만나 교량 공사에 따른 이 지역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류재봉 퀸즈 한인 회장과 상인들이 교량 공사로 인한 차량 통제로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 정체와 교통사고, 심각한 주차난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문의하자 벌룬 후보는 준비해온 대응책들을 설명했습니다. So to make it safer for people to shop and live here, we have to put more stop signs and lights at the intersections. We also have to increase the parking here. There are no meters on the streets. So in order to have the cars have an ability to have a place to park and then move, park and then move. That's how I get people to come to my business. 김영환 먹자골목 상인 번영 회장은 이 지역 거리 표지판에 먹자골목 표기도 함께 걸자고 제안했고 이날 함께 참여한 척 아펠리안 커뮤니티 보드 세븐 부회장은 뉴욕시의 적극 권장에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ou can make an application, you can write a letter to the community board, send it to the council member, saying that we want this street corner to be designated as a particular name, and then it'll go for a committee meeting and a vote at community board 7, and then to the council for approval. That's very easy. 이날 한인 사회를 방문한 벌룬 후보와 척 아펠리안 커뮤니티 보드 부회장은 이 지역 한인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해 선거와 관계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선거 때마다 문제 해결을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역 정치인들의 언급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교량을 보면서 이번 방문은 말뿐인 공약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오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펠팍타운에서 새로 세운 애매모호한 도로 교통 표지판 때문인데요. 타운은 홍보나 계도 기간 없이 위반할 경우 티켓을 발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46번 도로 동쪽 방향으로 달리다 보면 브로드 애비뉴 진입로가 나옵니다. 진입로에 들어서자마자 트럭 진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로에 다 들어서서야 이 표지판을 볼 수 있어 트럭 운전자들은 표지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입해버립니다. 또 46번 도로와 로프 애비뉴가 만나는 지점에도 좌회전과 우회전 금지, 그리고 트럭 진입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나무로 가려져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회전과 좌회전을 허용하는 기존 표지판도 함께 세워져 있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다리 공사를 하고 있는 교량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차로 표지판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85달러와 벌점 3점이 부과됩니다. 펠팍타운은 홍보나 계도 기간을 가지지 않고 티켓을 발부하고 있어 운전자들로부터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펠팍타운은 표지판을 세운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운전자들에게 혼돈을 주는 기존 표지판을 제거하지 않은 채 티켓 발급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가 지난해 운영권을 박탈당한 플러싱 상록화원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상록화원 회원들의 평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록화원 회원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상록화원의 원활한 운영과 평화를 위해 운영권을 다시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로 넘겨야 한다. 오늘 뉴욕 한인상록회와 퀸즈 한인회는 상록화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권 이관을 주장했습니다. 상록회 김산욱 회장은 몇몇 상록화원 회원들이 다른 회원들을 위협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어 평화가 깨지고 있다며 공원국 그린선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운영권 이관을 촉구했습니다. 화합도 없고 단결도 안 하는 우리 동포들을 배신하는 자에게 무슨 타이틀이라는 걸 주고 해가지고 그 타이틀을 받은 사람이 그린썸의 힘을 얻어가지고 한인 이 멤버들한테 막대하게 이 권력을 행사하고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록회관을 관리하는 그린썸 관계자와 상록화원 회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상록화원의 한 관계자는 상록회에 직접 납부했던 연회비를 공원국에서 직접 관리해 재정적으로 투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 사이도 오히려 더 돈독해졌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상록회가 운영할 때 벌어졌던 화원에서의 음주와 고성방가 등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이거를 되찾아간다고 이 일을 또 말썽을 부리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에 지금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와서 기자회견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이미 상록회는 여기서 나갔는데 왜 그거를 다시 찾겠다 이러는 거는. 한편 오늘 기자회견 중 상록화원의 한 자원봉사자가 기자회견을 저지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난동을 부린 자원봉사자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명섭 씨에게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출동한 경찰에게 노 씨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자원봉사자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노 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오후 2시쯤 풀려났습니다. 상록화원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쪽과 지키려고 하는 쪽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양쪽이 대립각을 세우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최근 들어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민을 포함해 중산층 모두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답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주택 문제는 심각합니다. 한 달 전 마케도니아 플라자 서민 임대아파트 입주 분양 설명회에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1000여 명이 몰려들었는데요. 오는 8월 1일부터 퀸즈 마케도니아 플라자 서민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어제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 사무실과 피터 쿠 뉴욕시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퀸즈 플러싱 공영주차장에 건립 중인 마케도니아 플라자 서민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약 2달이며 이 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1,540달러 이하, 2인 가구는 41,240달러 이하로 5%는 공무원, 7%는 장애인, 50%는 커뮤니티 지역 주민에게 우선 자격이 주어집니다. 월 임대료는 스튜디오와 원베드룸은 600에서 1,000달러 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케도니아 플라자 임대 아파트는 14층 총 142채 규모로 스튜디오 27채, 원베드룸 58채와 투베드룸 55채, 그리고 3베드룸은 2채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플러싱 유니언 스트리트과 37 애비뉴 코너 공영 주차장 부지에 들어설 주상복합 마케도니아 플라자는 내년 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 의원 사무실 측은 소득 제한을 고려할 때 노인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수하고 반성하고 또 실수하고 반성하면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추문 사태 후 재기를 노리고 있는 앤서니 위너 전 의원이 한층 수위가 높아진 음란 사진으로 또다시 파문에 휩싸였는데요. 위너 전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했지만 시장직 도전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트위터 팔로워였던 여대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부적절한 사진을 보냈던 앤서니 위너 전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사실 무근이라며 잡아떼다가 사진이 공개되자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돌연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외설사진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파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뉴스 매체 더 더티닷컴은 어제 위너 전 의원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부적절한 사진을 교환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이 여성은 위너 전 의원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며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공개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위너 전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보도의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면서도 뉴욕 시장직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터진 외설사진 스캔들로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시기적으로 사퇴 후 1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그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지만 유권자들은 이제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여론이 악화되면 결국 위너 전 의원은 시장 후보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레이몬드 켈리 뉴욕시 경찰국장은 강력한 차기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경찰단체들이 인종차별적 불신 검문과 강제 연행의 확대를 우려하며 그의 임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흑인과 히스패닉 경찰단체가 뉴욕 시경 본부 앞에서 켈리 국장의 국토안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데일리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앤서니 미란다 전국 히스패닉 경찰협회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켈리 국장은 인종차별적 불신 검문을 명문화, 합법화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인종차별적 불신 검문 관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흑인 경찰단체인 백인의 흑인경찰 등 이날 집회 참석자들도 뉴욕시경의 악명 높은 불신 검문 관행과 무슬림 커뮤니티 감시 프로그램 등을 비난하며 이를 총지휘한 켈리 국장의 장관 임명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스페인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켈리 국장이 차기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 중 최적의 후보라고 언급한 데 따른 반발로 보입니다.
뉴욕시경의 불신 검문 횟수는 2002년 10만 건 미만이었지만 그의 취임 후 급증해 2011년에는 68만 4,3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87%가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에게 집중됐으며 문제는 검문을 당한 사람 가운데 법을 위반한 사람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의 학교 급식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학교 급식이 건강식으로 개선되면서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입장인데요. 새 학기를 앞두고 벌써 인상을 결정했거나 또는 고려하는 학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뉴욕 업스테이트와 매사추세츠의 일부 학군을 비롯한 상당수 지역에서 이미 올해 가을 학기부터 급식비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2010년 재개정된 연방 농무부의 학교 급식 경비 지원 관련 법률에 따라 연방정부가 무료 또는 할인 급식 수혜자 몫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급식 경비와 실제 급식 재료 구입비 격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급식비를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학군들은 과일과 야채가 풍부한 건강식단을 제공하라는 정부 지침 강화로 급식 재료 구입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새 학기부터 급식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의 사라넥 레이크 학군은 점심 급식과 아침 급식을 각각 10센트와 5센트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매사추세츠의 이스트 브리지워터 학군도 초중 고등학교 모두 15에서 25센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아직까지 급식비 인상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이며 현재 점심은 무료 또는 할인 수혜자가 아닌 일반 급식자는 1달러 50센트, 타 지역보다 저렴하고 아침 급식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지금 한 달여가 넘게 폭염과 장마가 계속되고 있어서 크고 작은 피해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뜨겁고 소용돌이 치는 날씨만큼이나 전국도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으로 정치권의 싸움이 팽팽히 맞서다가 여야 간의 출구 전략에 모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의 막말 발언으로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이 6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지만은 북한 측의 재발 방지 수용 불가로 가시밭길에 들어서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끝이 보이지 않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문제로 정치권이 싸움으로 시간만 보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다 보니까 여야 간에 꼬리를 내렸어요. 어찌됐든 다행스러운 소식이긴 하지만은 어떤 새로운 정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나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문제는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예상했던 일이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록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예. 물론 뭐 정말 0.00% 몇 퍼센트라도 기술적 이유 때문에 아직 못 찾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뭐 더 이상 그걸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없어졌다고 전제하고 상황을 풀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 대화록 실종 사태라고 하는 수렁에서 여야가 모두 빠져나와야만 되기 때문에요. 먼저 움직인 쪽은 새누리당 쪽입니다. 새누리당 쪽은 이 대화록이 없다고 하는 상황을 전제하고서 대응을 마련을 해왔는데 네. 어떤 것이냐면은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이 국가 기밀 문서로 분류가 돼서 그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어야 마땅할 문서가 없어졌다면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파기됐다면 그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네. 따라서 누가 어떤 이유로 언제 파기했는지, 언제 없앴는지 또는 누가 관리 과정에서 실수를 했는지를 엄격하게 밝혀서 사법적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새누리당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공이 국회로부터 검찰로 넘어가게 된 것이고요. 네네. 이제 고발장을 이미 접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는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요.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민생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제는 민생을 챙기겠다. 이래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미 어제 그저께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민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쪽은 좀 사정이 복잡합니다. 네. 민주당도 이 대화록이 실종될 경우에 그 책임을 1차적으로 민주당 쪽 또는 친노 세력이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불안한 시각을 갖고 보고 있었는데 이제 우려가 현실이 된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친노 세력과 이른바 비노 세력 간의 이제 반응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친노 세력의 대표격인 문재인 의원은 뭐 이렇게 됐으니 이제 더 이상 이 NLL 가지고서 정쟁하지 말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개인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화록을 공개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자. 노무현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을 한 적 없다. 이렇게 가장 강하게 대화록 공개를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문재인 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대화록이 없다고 하는 게 밝혀지자마자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NLL 얘기는 하지 마자.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 됐으니까 역풍이 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누리당 쪽의 공격도 공격이지만 민주당의 비노 세력의 공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예컨대 조경태 최고위원이라든지 김영환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아니 공개하자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덮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게 없어졌다면 왜 없어졌는지 밝히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오히려 문재인 의원 쪽을 압박하면서 정계 은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친노 세력이 가만히 당할 수만 없죠. 네. 그래서 친노 세력 중에서 많이 나서가지고 예컨대 정세균 의원 같은 사람이 직접 나서서 지금 이 동지의 등 뒤에다가 칼을 꽂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동지의 등에다가 칼을 꽂는 사람들이 국민의 등에다가 칼 꽂지 말란 법이 있느냐. 이러면서 이 비노 세력에 다시 이제 역공을 피는 이런 민주당 내의 친노 세력과 비노 세력의 갈등이 아주 격렬하게 아주 극심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수사하다가 친노 세력의 일부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파기한 혐의가 검찰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면 그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책임 공방을 둘러싸고 친노 세력과 비노 세력이 치열하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친노와 비노가 나누어져서 심각한 이 갈등을 겪은 이후에 한 1년 만에 다시 친노와 비노가 갈라설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갈등을 빚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자중 질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지만 특검 도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변수 중에 하나는요. 안철수 의원 쪽의 움직임인데요. 네. 안철수 의원 쪽은 어쨌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독자적으로 뭐 정당을 만들든지 이 세력을 규합해서 민주당과 한번 겨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 정말 친노 세력이 책임질 일이 발생을 해버리면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친노와 비노 간의 치열한 이제 권력 투쟁과 분란이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어느 한쪽이 예컨대 비노 세력이
당 밖에 있는 안철수 의원 세력과 손을 잡고 지방선거를 따로 준비하겠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분당되면서 야권은 안철수 신당과 친노 세력이 중심이 된 민주당 이런 식으로 분열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분열될 일이 없으니까요. 하나의 여당인 새누리당과 여러 개의 야당이 각축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미리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개성공단 얘기 좀 하겠습니다. 6차 회담까지 가는 실무회담을 가졌지만은 별다른 진전이 없이 끝났어요. 막판에는 북한 측이 막말까지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왜 북한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데만 고집하고 한국 측에서 요구하는 재발 방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거부하고 나섰다고 보나요? 우선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북한이 동의를 하려면 자기들이 잘못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시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네. 그러니까는 이번 이 개성공단의 중단 사태는 북한이 책임이 크고 따라서 책임이 큰 북한이 앞으로 또다시 이런 식의 중단, 임의적 중단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이제 그걸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6차례나 실무회담을 하고 나서 마지막 모습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6차 실무회담을 끝내놓고 박철수 북측 단장 대표가 우리 기자실에 난입하다시피 갑자기 들어와서 한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되면 더 이상 개성공단 정상 가동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바로 그 개성공단 지역에 다시 군이 주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개성공단이 10년 됐습니다만은 이 10년 전에 개성공단이 없을 때는 여기에 지금 박철수 대표 얘기대로 북한 군이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입주가 되면서 바로 이 지역이 이제 공단 지역으로 조성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이 다 한 수십 킬로 뒤 후방으로 다 이제 맞으면 이제 배치가 다시 된 거죠. 이제 바로 이 지역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에는 다시 군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한 것인데요. 이 얘기는 북한 입장에서도 여차하면은 개성공단 완전히 폐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하는 협박보다는 이렇게 협박할 수 있으니까 남한이 더 이상 남측이 재발 방지나 책임 인정 얘기를 하지 말고 우선 공단부터 재가동 시켜달라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재가동 시키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재가동 합의하고 기업인들이 들어가서 녹슨 설비들 다시 손보고 해서 가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가동 해놓으면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핑계를 잡아서 북한이 다시 개성공단을 중단시킬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래서 우리 정부의 이 일관된 입장은 발전적 정상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북한 정권에 의해서 언제 다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로는 운영하지 않겠다. 북한이 우리 남측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업들도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가동된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문서화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시 정상화를 하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정상화와는 다른 한 단계 발전된 정상화고 이렇게 되어야 남북 간에도 신뢰가 하나라도 더 쌓이지 않느냐. 이래야지 더 높은 신뢰를 향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이 발전적 정상화라고 하는 요구를 거둬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부의 원칙적 입장은 지금 석 달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 변한 것이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몸을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대화에 왔다가 더 이상은 끌려다니기 싫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회방 지금 이
이 파국 선언을 한 상태인데 저는 북한이 우리 입장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알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차 실무회담은 파국으로 끝났지만 저는 머지않은 시기에 북한이 다시 7차 실무회담을 하자고 역제안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조금 더 상황을 좀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성욱 박사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은 지금 찌는 듯한 폭염의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붕괴되고 도로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땀 흘려 가꾼 농작물들이 썩어가고 장맛비에 쓸려가는 사태를 맞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치인들 싸움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 생각하고 민생을 위해 뛰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8번째 부자인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2001년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한다고 했을 때 뉴요커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선거철 후보들의 꼼수를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예상보다 꽤 오랫동안 블룸버그는 시장이 되어서도 전철을 이용했습니다. 누구나 다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합니다. 당선되고 난 후 사과 한마디 없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공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첩에 적지 않은 내용은 기억에도 없고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로버트 먼델 교수는 정치인들이 남발한 공약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 5명이 이색 체험을 했는데요. 서민을 이해하려면 서민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스트 할렘의 빈민층 아파트에서 각자 하룻밤을 보내며 저소득층의 생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뉴욕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빈부격차 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머리로 공부한 것은 쉽게 잊혀지지만 피부로 느낀 것은 잘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죠. 앞으로 누가 되든 서민을 이해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